6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수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근처인 용산역 광장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으며 전세 물량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최근 금리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0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47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더해져 불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밤마다 택시잡기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가 난 지 8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부실한 환기구 관리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 이후엔 내후년 총선 때까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4년 전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14곳을 휩쓸었던 민주당.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현재 민주당 12곳, 국민의힘 5곳인데요. 내일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대선 승리의 기세로 정권교체 후반전을 완성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민주당 모두 선거 마지막 날까지 치열했고 간절했습니다. 여야 마지막 유세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부터 가보죠. 김단비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펼쳐질 서울 청계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제 뒤에 보이는 유세차에 올라 막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오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뒤로는요, 유세차가 준비가 됐고요. 빨간 점퍼를 입은 선거원들과 그리고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은 오늘 자정까지지만요. 그 유세차에 올라 할 수 있는 피날레 유세는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많은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능력 있고 양심 바른 오세훈 화이팅! 능력 있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의 총집결에 경기 사수 총력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김은혜 후보가 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더 자랑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힘있는 도지사 김은혜 만들어 주실 거죠? 도지사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와 함께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수원에서 합동 유세를 펼칠 예정인데요. 선거 운동이 마감 시간인 자정까지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염두에 둔 거겠죠. 전혜정 기자가 현장 나가 있습니다. 자, 총출동한다고 들었는데요. 마지막 유세는 시작했습니까? 네, 아직 유세가 시작되려면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 용산역 광장은 민주당의 마지막 집중 유세를 위한 무대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무대 뒤로 믿는다 송영길, 서울을 부탁해 이렇게 적힌 대형 플랜카드도 걸려 있습니다. 이 리허설이 시작되자 민주당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든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믿는다 송영길, 서울을 부탁해. 믿는다 송영길, 서울을 부탁해. 화이팅! 화이팅!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점차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총력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 종일 최대 승부처인 충청과 수도권 지역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당내 혁신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각각 유세를 벌였던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이 일정 4개를 함께 소화했습니다. 분골 쇄신의 각오로 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교체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AI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I 윤석열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국민의힘은 후보 캠프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라며 탄핵을 얘기하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역에서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 경제를 완전히 박탈하는 공약이라며 제주를 찾아 제주 완박을 외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운 적이 있는 공약이라며 조작 선동이라고 맞받았는데요. 당내에선 곤란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제주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제주 관광이 위축되는 만큼 제주 경제 완전 박탈, 제주 완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초밥이 가게가 멀어지면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무식한 발상입니다. 5분은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에게 따지고 이 후보가 공약을 패기지 않는다면 후보 사퇴를 요구해야 합니다. 김포공항 이전 논란을 키워 제주지사 선거판을 흔들고 부동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고수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웠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 관광 망가진다. 이런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5살짜리 미성년 어린아이 투정이거나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놨다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초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는 협약을 한 겁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공약이 아무 조율 없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가장 궁금한 두 곳을 차례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지만 지도부 마지막 용산 유세도 거르고 종일 계양을에 집중했습니다.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도 계양의 새 역사를 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두 후보의 선거 마지막 날 모습을 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침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 지역구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당 총괄선대위원장이지만 민주당 서울 집중 유세에 참석하지 않고 계양을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후보는 지역 무연고 논란을 의식한 듯 일자라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고보다는 실력이다. 맞습니다. 연고보다는 유능함이다. 연고보다는 충직함이다. 연고보다는 역량 큰 일꾼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 역시 거리 인사를 시작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가수 김은국 씨도 윤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인천광역시 만세! 만세! 계양구 장기지구 만세! 만세! 윤 후보는 계양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내일 선택이 계양인임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고 계양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계양의 진짜 새 역사를 만드는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인천 계양을의 선거 판세가 막판까지 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여야 모두 선거 기간 총력전을 다했는데요. 내일 양측의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최대 격전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부총리 시절 일감을 몰아줬다.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다. 난타전이 치열한데요. 김성규 기자 보도 보시고 하루 앞둔 선거 궁금한 내용들 아는 기자와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은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식근업체에 명절 선물 세트 납품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소고기 법카 시즌2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양지만 계속 쫓아다니던 양반인데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걸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된 민주당에 가서 꼬리 내리고 이재명이 아바타 그런 데면서 뒤에 쫄쫄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경기도지사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영납이 됩니까?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GTX 신호선 5선까지 연결하는 것은 오로지 조의 친구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은혜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막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16억 원가량 축소 신고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당선돼도 무효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의 여왕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출세하더니 결국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렇게 험진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하고 하는 후보와 제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김동연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은혜 후보를 고발하자 김은혜 후보 측은 국고 손실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네, 4년마다 치러진 지방선거. 여야는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몇 곳을 이기면 승리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여야가 보는 마지막 판세를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9개, 거기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더 두터워지고 있다. 현장에서 열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안정적인 우세를 보여온 4곳 외에 지금은 한 4개 플러스 하나나 둘이 되면 굉장히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합지에서 최대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충북 등 모두 9곳의 승리를 점치면서 추가 지역의 승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를 지키면서 추가 한두 곳을 더 따내겠다는 겁니다. 자, 저 중에서 가장 이제 박빙인 곳 아까 전해드렸지만 경기지사 같은데요. 시청자분도 실제 투표 결과를 아주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32%포인트 차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진 곳이 경기잖아요. 네. 약 2달이 지난 현재 경기 유권자들의 표심을 각 당 선거 상황실에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저희들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 민주당은 정체에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집권 여당 후보가 돼야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는 사실 여러모로 인물론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김은혜 후보가 이 막판에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시정 요구를 받는 그러한 판단이 유권자들께도 반영이 될 것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부터 총선, 대선까지 3차례 내리 민주당이 이긴 곳인데요. 이번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기 민심이 정권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 중 어디로 향할지 저도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열리잖아요. 모두 7곳인데 여야는 목표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7곳 중에서요. 여야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의석수 국민의힘 4곳, 민주당 3곳을 유지하느냐 여부가 승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나선 계양, 을과 제주를 추가로 노리고 있고 민주당은 일단 세 곳을 지키자는 전략입니다. 네, 자 시청자분께서요. 지방선거 결과보다 인천 계양을 결과에 더 관심 간다 이런 분을 연락이 오셨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좀 여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판세를요. 네, 국민의힘은 기대했던 것보다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노려봄직하다. 민주당은 그래도 이재명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위원장은 처음에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양은 호구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민주당 김민석 본부장은 정부 여당의 공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택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선거운동은 다 끝납니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이 승패를 가릴 결정적 이슈로 뭘 꼽고 있습니까? 네, 그 똑같은 질문을 여야 양쪽에 던져봤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공천한 것, 거기에서부터 방탄조끼 거저먹으려고 나오는 것이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최측근과 가족들과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감찰을 하게 하는 이 부분은 좀 분명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판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자, 남은 변수라면 역시 투표율이겠죠? 네, 이번 사전 투표율 20.6%를 기록하면서 역대 지방선거 중에 최고치였죠. 네. 최종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주말부터 현충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대선보다 낮은 관심으로 높은 투표율을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이 강한 쪽이 이기고 투표율이 높으면 바람을 탄 쪽이 유리하다는 선거 공식이 있긴 합니다. 민주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완승을 거뒀던 만큼 지역 조직이 전반적으로 탄탄하긴 합니다. 내일 투표를 하실 때요,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없는 곳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사전투표 때는 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으셨을 텐데요. 네. 본투표장에 가는 분들은 3장 먼저 받아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부터 투표하고 다시 4장을 더 받아서 지역구와 비례해 광역기초의원을 투표하게 됩니다. 같은 기호 옆에 가, 나 이렇게 나뉜 부분도 있는데요. 반드시 한 명만 고르셔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야 지도부 모두 이제 간절해 보이던데 마지막 호소를 최 기자가 한마디씩 들어봤죠. 네, 같이 들어보시죠. 100표, 2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 접전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물이 더 나은 후보는 일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패배의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꼭 투표장에 나가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이 결전의 날이네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 최선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세계박람회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며 부산에 내려가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큰 행사인데요. 최대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세자를 앞세우자 대통령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위원회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열린 첫 민관 합동회의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도 직접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는 물론 국가 위상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특사 파견도 검토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재외 공관이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별 각 앵커 기업들이 정해지면은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엑스포는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곳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강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가 위협적인 건 왕세자가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뛰면 제3국으로부터 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 윤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걸 두고 야권에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선거 상황이 더 어려운 지역을 갔을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인데요. 어제 충북 증평군 유세 현장에서 했다가 논란이 된 발언입니다. 증평 군수 선거에 국민의힘 송기윤 후보가 출마하는데요. 1952년생 70세인 연기자 출신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송 후보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이른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시기엔 좀 그렇지 않느냐며 하시던 일 쭉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선거 때 이 나이 언급은 민감하죠. 자칫 비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요, 같은 날 이 586 용퇴론에 반대하면서 윤 위원장 스스로 했던 말과도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이를 가지고 몇 살 됐으니까 그만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사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42년생 80이에요. 네.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 막말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젊으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사자인 국민의힘 송기윤 후보도 정치를 오래 했다는 분이 자당 후보 당선을 위해 사리 분별 없이 한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논란이 일자 윤 위원장은 이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셨으면 하는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던 그 AI 윤석열인데요. 실체가 궁금해요. 네, 바로 이 영상인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남해 국민 여러분, AI 윤석열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민주당은 이 영상 옆에 붙어있는 저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빨간 자막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영상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대통령이 실제로 보낸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네. 이번에 논란이 된 그 영상은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이 지역별로 공약을 설명했던 영상과 똑같습니다. 한 지지자가 이 대선 당시 영상에다가 자막만 추가한 거라는 게 박영일 후보 캠프의 설명입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합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네, 해당 지역 선관위의 판단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기존의 그 윤석열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한 영상이라는 걸 전제했을 때는 거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네, 다만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최종 판단은 중앙선관위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뭐 언급을 하면서 공세를 펴던데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나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면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대통령 탄핵할 국민이만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지방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전혀 논리 구조랑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이다. 선거 막판에 기싸움이 참 치열합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요, SNS에 양산 평산마을의 소란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앞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비판만 국민이고 비판 안 들고 니한테 비판하면 싹 다 반기생이야. 나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국민이 웃었네. 저희가 일부분을 편집한 건데 원래 영상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잔뜩 나옵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죠. 맞습니다. 오늘 대리인을 통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살인 및 방화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요, 유세 현장에서 한 보수 유튜버의 시위로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용전 내주세요, 용전! 이재명 후보 지지하러 왔거든요. 우리 같은 욕쟁이가 살려면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돼. 아니, 그 옷에는 완전 지지한다고 써놓고 발언 내용은 정반대네요. 네, 인천 계양구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이 보수 유튜버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표현의 자유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권리에는 늘 책임이 따르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 우려됐던 현상이죠. 전국의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넘어섰습니다. 통계를 쓴 이래로 처음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진 것도 월세 전환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사는 30대 직장인 양모 씨. 월세로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긴 있으세요? 저희 고려 사항에 있었어요. 지금 계약이 끝나면 당장 1억 원을 더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빼고 그 1억으로 월세 사는 걸 가정해봤습니다. 전세가 전환율에 따라 월세는 27만 원을 내면 되지만 지금 4대 시중은행 금리로 전세 대출 1억 원을 받으면 매달 30만 원에서 38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치솟는 금리를 보면 은행에 줄 돈 차라리 집주인에게 주는 게 더 나은 상황. 전세 계약할 경우에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 또 대출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목돈을 굴리기 어렵고 세금 부담도 커지자 집주인도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합니다. 실제 지난달 28만 8천 건의 임대차 거래를 뜯어봤더니 서울과 지방 모두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넘어섰습니다. 월세 비중도 50%를 넘어섰는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2년 전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길 거라 우려했는데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년 새 1억 6천만 원 올랐습니다. 여기다 갱신 청구권을 못 쓰는 매물이 쏟아지는 8월 이후부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뛸 전망입니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면 월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야 월세가 낮다고 하지만 월세로 밀려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입자는 더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임대차법 2년 차가 되는 8월이 되면 더 큰 대란이 닥칠 전망입니다. 억눌렸던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조짐이 보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1월 준공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가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13억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매물 자체도 없어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세값이 그 2년 전하고 대략 2억 가까이 차이는 나죠. 매물 같은 경우에는 25평은 한 건 있고 30평대는 다 합쳐도 10건이 안 되죠, 현재는. 성북구에 있는 같은 평수 또 다른 아파트도 신고가인 7억 7,5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 대란 조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오늘 기준 2만 5,874건으로 전달보다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9%, 양천구가 8.5% 줄었습니다. 매물이 줄면서 비성수기로 불리는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보다 0.26% 올랐습니다. 매물은 없고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 결국 세입자들은 평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30평대 가시던 분들이 가격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5평 이제 아래 타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계시죠. 감당 못할 가격에 쉽사리 계약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계약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금액이 너무 높아서 집을 보고 갔던 사람이라도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반기 입주 물량이 6년 반 만에 최저인데다 8월 억눌린 전셋값이 더 오를 거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정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임대차법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꺼진 지 이틀도 안 됐는데 경남 밀양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산불 규모가 워낙 커서 연기가 바다 건너 대마도까지 닿았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고 산 능선을 따라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경남 밀양시 옥교산 정상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오전 9시 반쯤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데다 최대 풍속, 초속 11m 강풍까지 더해져 바람을 탄 불씨가 산들을 옮겨다니며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와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고 전국 소방 동원령 1호가 발령돼 부산과 대구, 울산 등에서 진압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헬기 44대와 진화 인력 1,60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이 난 곳의 지대가 높은 데다 바람이 강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14%로 18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도 산불 연기가 김해와 부산을 거쳐 바다 건너 대마도 인근까지 다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진화율이 더디자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헬기가 철수하기 때문에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의 특수 진화대를 중심으로 해서 야간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민간을 덮칠 가능성을 대비해 마을 쪽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민가와 산불가의 거리는 불과 180m 떨어져 있는데요. 인근 마을 주민 470명에게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원체 많이 부다 보니까 삽시간에 절이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인근 밀양 구치소 수감자 390여 명도 산불을 피해 대구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걸리는 일이 잦은데요. 어민들이 갖고 놓은 양식장에 들어가서 몰래 채취하기도 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단속반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다름 아닌 커다란 문어. 여전히 살아있어 다리를 꿈틀거립니다. 문어 3마리, 해삼 3마리. 40대 스킨스쿠버 동호인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서 몰래 잡다 적발된 겁니다. 돈을 내고 그 배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본인이 내려가셔서 잡고 들어가셔서 적발된 거죠. 강원 양양과 충남 태안에서도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을 몰래 잡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현행법상 잠수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 불법.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잠수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하다 단속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민들이 양식용으로 키우는 수산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관리하는 어린 멍게들입니다. 2년을 기다려야 성체가 되는데 동호인들은 자라지도 않은 멍게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걸 많이 따가지고 가니까 그게 진짜 제일 보기 싫습니다. 이 아이스박스에 이어가지고 가진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민들은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로 마을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요즘 심야 택시 잡기가 어렵다 보니 공유 킥보드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하고 타면 불법입니다. 경찰의 단속 현장에 최승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먹자골목.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막아 세워 음주 측정을 합니다. 1.03 이상이 나오면 이것도 킥보드도 처벌받는 겁니다. 그만할 때까지 푸세요. 좀 더. 혈중 알코올 농도 0.076%.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전동 킥보드 탈 때 음주도 안 된다는 거는 모르셨던 걸까요? 알고는 있었는데 맥주 진짜 치킨 먹으면서 한 잔 먹어가지고.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적발된 20대 남녀. 헬멧도 안 쓴 데다 무면허였습니다. 제가 범칙금을 발부할 거거든요. 무면허는 10만 원이고요. 다른 무면허 운전자는 통사 정도 해봅니다. 전 봐주시면 돼요? 저랑 어떻게 하면 벌금 2배로 낼게요.
어젯밤 경찰이 서울 전역에서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이륜차를 단속한 결과 2시간 만에 14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전동 킥보드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망 사고는 25건으로 지난해보다 47% 늘었습니다. 신체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경찰은 유흥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렇게 심야 교통대란이 벌어지다 보니 서울시가 2년 만에 지하철 심야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회식이나 저녁 모임이 상대적으로 덜한 월요일 밤. 시민들이 택시 앱을 연신 눌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목적지만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는 택시도 있습니다. 택시가 많이 안 잡히고 있는 점도 있고 손 흔들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자정이 지난 시각, 지하철 역사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평일 막차 시간이 자정에서 새벽 1시로 조정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도 연장된 열차 운행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되는 거 원래 아셨는지?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되게 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 조금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9호선 김포공항 방향 지하철 승강장에는 10여 명의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립니다. 코로나가 좀 나아졌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풀리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조금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시간에 원래는 택시를 타거나 일했어야 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 1시 동작역에 마지막 열차가 들어옵니다. 2년 만에 심야 운행을 재개한 서울 지하철은 9호선과 우이 신설선, 그리고 새로 개통된 신림선뿐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5에서 8호선은 다음 달 7일부터 연장 운행에 돌입합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13, 4호선은 7월부터 연장 운행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출소를 불과 넉 달 앞둔 구치소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도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져 구치소의 늑장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인천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가 쓰러진 건 지난 21일 아침. 수용실을 같이 쓰는 재소자 2명에게 주먹으로 목을 맞은 뒤였습니다. 대학병원에 옮겼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엿새 뒤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소를 넉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족들 모두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점호 때 쉰 목소리를 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날 가한 폭행으로 목이 쉬었는데 이 목소리 때문에 교정 직원에게 들킬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이전에도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확보한 의료 기록에는 3월 말부터 4월 18일까지 여러 날 폭행을 당해 어깨뼈가 골절됐고 전치 7주 진단을 내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들은 구치소에 대처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3월 달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가 적절히 돼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 사건도 미연에 사전에 방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법무부는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두 사건의 가해자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차 폭행 가해자는 추가 폭행이 일어난 뒤인 지난 23일에야 상해 혐의로 송치돼 늑장 처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8년 전 판교에서 야외 공연을 하던 중에 환기구가 무너지면서 시민 16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안전 규정이 강화됐는데 현장은 정말로 안전해졌는지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가수 공연이 열리는 무대 앞쪽.
무대가 잘 보이는 환기구 덮개 위에 시민 수십 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잠시 뒤 환기구 덮개가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졌고 건물 4층 깊이 아래로 추락한 시민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8년 전 추락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판은 있지만 시민 접근을 막는 안전 울타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처의 다른 건물 환기구에는 접근 방지 울타리가 있습니다. 떨어졌던 환풍구 접근이 좀 쉬웠잖아요. 접근하기 좀 어렵게 안전관리를 좀 강화를 해야죠. 언제 떨어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사고 이후 환기구는 지상 2m 이상 높이로 만들고 덮개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m 미만일 때는 접근 차단 시설을 만들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을 만들기 전에 설치한 환기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기구와 이어진 지하 바닥에 반바지 차림의 초등학생이 쓰러져 구조를 기다립니다. 지상으로 돌출된 아파트 환기구에 몸을 기댔다가 7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공기가 드나드는 곳을 플라스틱 덮개로 마감한 벽면형 환기구였습니다. 친구들하고 달리기 시합하다가 그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2012년 완공한 이 아파트 단지엔 같은 구조의 환기구가 여럿입니다. 90kg의 하중이 가했을 때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0살 그 아기가 기댄 정도의 하중도 못 견디고 빠졌다면 기대지 말라는 경고 문구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펜스가 있었으면. 인도 한가운데를 지하철 환기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분 새 환기구를 밟고 지나간 시민은 수십 명에 이릅니다. 관리를 맡은 서울교통공사는 덮개 구조물을 보강했고 정기 점검도 한다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서로 부딪힐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혹시 저게 무너질까 봐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끔 피해 다니죠. 어떤 때는 차도 여기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 여기 불안하죠. 전문가는 노후화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반복된 하중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져서 내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오는 10월이면 8년을 맞는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기구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네. 멸종위기종 1급인 반달가슴곰 새끼 5마리가 새로 태어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KF94라는 이름의 어미가 낳은 새끼는 벌써 지리산 4세대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아기곰 2마리가 굴 밖으로 차례로 기어 나옵니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깥 세상을 구경합니다. 2006년 러시아에서 온 1세대 반달가슴곰의 손주들입니다. 출생 5개월, 몸무게 3에서 5kg으로 추정되는 새끼곰. 어미곰의 등을 타고 오르며 재롱을 부립니다. 나뭇가지를 힘껏 움켜쥐었다가도 아직은 힘이 부족한 듯 나동그라집니다. 지난 겨울 태어난 4세대 증손주 곰으로 러시아산 RF05, 한국에서 태어난 암컷이라는 뜻의 KF52, KF94와 함께 4대가 대가족을 꾸렸습니다. KF94번 개체가 출산한 새끼는 지리산에서 태어난 4세대 개체로 국립공원 내에서 반달가슴곰 보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새끼곰은 모두 5마리. 3마리 엄마곰이 낳았는데 이 중 1마리는 18살로 사람 나이로는 70대 노산이었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 개체 수는 79마리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탐방객들 안전을 위해 경고 방송을 하고 곰 출현 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화제 수상이 흥행엔 오히려 독이라는 속설도 있죠. 칸의 주인공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영화가 각각 다음 달 개봉합니다. 흥행 대결에서는 누가 승리할까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칸의 남자 송강호가 시차 적응할 새도 없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영화 브로커 흥행몰이에 나선 겁니다.
칸 영화제 감독상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헤어질 결심도 모레 제작 보고회를 엽니다. 브로커는 송강호를 비롯해 배두나, 강동원, 이지은 등 흥행 스타들의 출연으로 일찍부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물 흐르듯 작품에 녹아들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송강호.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번 영화에서는 기생충과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늘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의 어떤 소중함을 그리워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기생충의 아버지는 가족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 차이점이 좀 있고. 헤어질 결심은 다음 달 29일 개봉합니다. 칸 영화제는 대중성보다 예술성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봉을 앞둔 박찬욱 감독은 자신의 대중성을 강조합니다.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인상 지워질까 봐 좀 염려가 되네요. 그런 선입견은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팬들의 기대는 높아만 갑니다. 찬욱 감독님이 오랜만에 작품을 또 들고 오신 거여가지고 너무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거라서. 브로커 보고 싶어가지고 그 예매권 응모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5월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2로 극장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가운데 칸 수상작 2편의 등장이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이후 일부 지역에 내렸던 봉쇄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에서 전해오는 그 이유가 참담한데요. 코로나로 사망하는 주민보다 배고파서 죽는 아사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땡볕 아래 모내기에 한창인 농부들도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최대 비상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긴장성과 전 사회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견지하자. 백신 접종이 전무한 북한은 전국 고강도 봉쇄로 지난 3주간 코로나19 사태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도 유증상자 수는 여전히 10만 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철벽 봉쇄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대북소식통은 채널A에 최근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며 식당, 장마당, 공공기관의 이용도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호전보다는 식량 부족이 그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소식통은 충분한 식량 확보 없이 급하게 봉쇄가 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와 봉쇄 해제가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밝힌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79명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미국 중앙정보국도 북한이 봄 가뭄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2, 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86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를 본받자고 밝혔지만 아사자 발생과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해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 단둥 등 중국 내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탈북민 등으로부터의 감염 확산 우려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우크라이나 밴드가 우승 트로피를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사용이 금지된 소위탄까지 쏟아부으며 격전지 돈바스를 집중 포격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가 팔에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단상에 올라옵니다. 함께 올라온 일행은 투명 마이크 모양의 트로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팝 축제인 유로비전 2022 경연에서 우승한 우크라이나 출신 밴드 칼루시 오케스트라입니다. 씨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밴드는 리더가 대회에서 쓴 분홍색 모자를 경품으로 내걸고 표를 팔아 4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모금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도 조국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Що мається на увазі? Що дуже багато є людей, які, в принципі, можуть собі дозволити пожертвувати велику суму на допомогу Україні. SNS 경매를 통해 낙찰된 11억 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무인기 3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탱크를 격추시키는 무인기의 성과가 전해지지만 러시아군의 융단 포격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에는 1시간에 포탄 200개가 떨어진 것 같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이 나왔고 당국은 사상자 파악도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It's hell.
You know, Israel first, everyday shelling. Second, a lot of death. Third, humanitarian problems. 아조스탈 제철소 점령 과정에 이어 돈바스 지역에도 소위탄이 대량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500도까지 치솟는 소위탄에 인체가 노출되면 뼈와 살까지 녹는 것으로 알려져 1980년 채택된 특정 재래식 무기 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제7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전통의 경남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로야구와는 또 다른 고교야구의 매력을 느껴보시죠. 염정원 기자입니다. 창단 6년 만에 전국대회 첫 우승을 노리는 경기 평택의 청담고. 이에 맞서는 전통의 명문 경남고.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되 즐기면서. 알겠습니까? 예! 그라운드 못지않게 관중석의 응원전이 뜨겁습니다. 돌풍의 시내팀답게 청담고 응원석은 열정적입니다. 화제의 인물입니다. 최원준 선수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시네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 선생님. 반면 20, 30대에서 60, 70대에 이르는 경남고 선배들은 롯데의 비닐봉지 응원을 펼치며 야구도시 부산의 자부심을 과시합니다. 팽팽한 승부는 7회에 갈렸습니다. 2점 차로 끌려가던 경남고는 무려 5점을 뽑아냈습니다. 9회에도 2점을 추가하며 경남고는 48년 만에 황금사자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후반에 충분히 좋은 찬스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기회를 잘 살렸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 투수로 나서 청담고의 강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경남고 2학년 나윤호가 MVP로 뽑혔습니다.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 결승에 오른 청담고는 탄탄한 전력으로 올 시즌 돌풍의 팀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봄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가 와도 강수량이 적어서 대기가 바짝 말라 있는데요. 현재 강원 남부와 충북, 또 영남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근 산불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투표하러 가시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 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금세 맑아지겠고요. 낮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단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로 피부와 눈을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7도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9도, 대전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지나겠고요.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귓가의 함성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 오늘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서울에서 열렸죠. 개막식 때만 해도 대한민국 4강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죠. 내일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안정환 헤딩골 이 한 골처럼 선거의 성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한 표 행사하시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여러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